푸른밤 종현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런 축사를 남긴 적 있는데요. 인셉션을 본 사람들이 내게 주로 물어보는 건 이게 꿈이나 현실이냐 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신경 쓴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현실이기 때문이겠죠. 전 여러분에게 꿈을 쫓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을 쫓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단순히 현실이 꿈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 아니겠죠? 하지만 그 말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경험 중에는 대단한 것도 있지만 사실 끔찍한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은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꿈 핑계 대면서 포기하는 현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도 결국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래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눈앞에 놓인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6월 2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Crying, cursing at the gods, and it made me wanna run home. 6월 20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에릭 헤슬의 No Words 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인셉션 이야기를 쭉 또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야 꿈이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현실이다 꿈이다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 이야기는 꿈을 쫓으라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을 쫓아라 였다라는 것.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꿈을 쫓고 계시는 꿈속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게 또 쉴 때 꿀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꿈을 꾸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현실을 열심히 살고 내가 쉴 수 있는 순간을 좀 틈틈이 짬을 내서 꿈을 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을 등지고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길어지다 보면은 꿈이 현실을 잡아먹는 시점부터는 이제 꿈꾸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물리적인 요건들이 생기거든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우리는 꿈을 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코멘터리 함께하죠. 푸른밤 코너 중에 유일하게 신곡을 위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MBC 라디오국 PD님들 한 줄 코멘터리도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3부에서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코너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연을 쭉 받고 있는데 슬슬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 기대를 해주시고 이번에 또 이번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10곡이 되거나 10곡이 넘겠죠? 아니면 9곡이 될 수도 있어. 힘들어서 한 곡만 했을 수도. 근데 이게 코너를 이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진짜 저에게도 개인적인 배움이 참 많이 되고
그리고 가족분들 보내주는 사연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제가 세상을 간접적으로 많이 배우고 느낀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저한테도 참 애착이 가는 그런 제 새끼 같은 그런 코너입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요. 7월달 넘어가면 이제 슬슬 이제 가족분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푸른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상당히 특별한 곡들이니까 많은 기대 그리고 사랑 해주십시오. 아직 곡 오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보시면 제가 이번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고민을 했었다라는 나름의 투정이니까 받아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동진 DMC,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직방,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워숍 함스코, 롯데제과, 로얄팰리스, 배달의 민족, AHC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일,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새로운 음악들 함께 만나볼까요? 잇 코멘터리. 따끈따끈한 새 노래들 코멘터리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잇 코멘터리. 오늘도 MBC 라디오국 PD들의 코멘터리 미리 받아놨고요. 저도 음악 들으면서 중간중간 이런저런 생각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노래 맥케이의 Month of June. 어려운 발음들이 함께 있네요. Month of June. 그래요. 코멘터리 바로 만나볼까요? 퓨전 FM 정준영의 심심타파 정영선 PD님. SNS로는 역부족 달려가 고백해야 하는 노래. 오, 그렇군요. 이 노래 들으면 이제 고백의 그 용기가 샘솟는 거예요. 정영선 PD님 솔로신가요? 그렇군요. 하지만 고백할 사람이 있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듣는 이가. 그러니까 뭐 정영선 PD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고백할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막 달려가고 싶겠지만 그럴 사람이 없다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혼자 또 슬퍼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의 강희구 PD님. 싱어송라이터 맥케이의 음악은 감미롭고 상큼하다. 신승훈 씨가 반한 이유가 있었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거 맥케이 씨의 곡 저도 SNS로 한번 노래 좋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싱어송라이터 본인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또 표현법들이 있죠. 이 곡에서 좀 잘 표현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죠. 맥케이의 Month of June 듣겠습니다. 네가 나를 불러줄 때마다 설레 햇살은 hello 네 머리 위로 부서져 너를 끝 바라보다 두 눈이 마주치면 맥케이의 Month of June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상당히 외국 팝 보컬
리스트의 음색이 좀 느껴지는 듯한 그런 빌보드의 느낌이었어요. 목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맥케이킴이신가? 그분이시면 그 뭐냐 제프 버넷과도 콜라보하셨던 그분 맞을 거예요. 예, 상당히 큰 뭔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 곡도 발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저 노래 들으면서 와 목소리 진짜 좋다, 와 최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곡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K-pop 스타 시즌 2에서 또 라큰 보이즈로 출연을 해서 탑 5까지 올랐을 정도로 실력 있는 그런 가수고요. 이 곡은 먼스 오브 준, 이 곡은 미국에서 맥케이 씨가 지내면서 처음 기타를 잡았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17세 작사 작곡한 곡이래요. 와, 천재네, 천재야. 그래요. 자, 첫 번째 곡 만나봤고요. 이 코멘터리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스파이시 소다의 텅 빈 거리입니다. 일단 팀 이름이 상당히 재밌죠. 스파이시 소다. 일단 2007년도에 데뷔한 5인조 혼성 밴드고요. 밴드 소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되어 있네요. 소다 음료처럼 대중적이며 락처럼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는 밴드라고 하네요. 그런 뜻이 있군요. 밴드명에 재밌습니다. 그래요. 자, 텅 빈 거리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이라고 하는데 2007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정규 1집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좀 긴 시간 음악을 하셨지만 정규 앨범은 이번이 또 처음인 스파이시 소다의 텅 빈 거리 듣고 올게요. 텅 빈 거리에 난 홀로 남겨져 있네.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라라 라라 라라라라라 라라 라라. 너는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지를 않고 차가운 시선 속 자, 스파이시 소다의 텅 빈 거리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락킹한 느낌 전 받았고요. 락한 느낌. 뭔가 막 되게 막 헤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애티튜드가 좀 락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컬이라든지 전체적인 편곡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요. 스파이시 소다라는 팀명도 상당히 독특했는데 팀명과 좀 어울리는 듯한 사운드가 나와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네요. 음악을 들으면서. 자, 이 코멘터리 세 번째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웃사이더의 구름인데요. 이 곡은 영승우 PD님께서, 푸른밤의 PD님이시죠? 영승우 PD님께서 코멘터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젠 현악기 같은 그의 랩. 현악기.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빠른 랩을 하는 걸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좀 랩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 정말 많은데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전달력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었는데 이번 곡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죠. 아웃사이더의 구름 듣고 오겠습니다. 큰 파도에 쓸려 내려가던 사랑 추억 네 눈물도 MBC FM for you.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아웃사이더의 구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일단 아웃사이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2004년도에 데뷔한 래퍼고요. 상당히 빠른 랩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리고 힙합 마니아들에게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래퍼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이 랩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이렇게 비트 위에 뭐를 타는 뭐 나그네
뭐 비트를 비트로 제껴버리는 서브미션 뭐 챔피언 뭐 이런 거 저도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래방에서 신나게 부르는 외톨이라는 랩도 상당히 많이 했죠.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혼자서 뭐 하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정말 이 전 충격적이었던 게 음악 방송에서 자막이 네 줄로 이렇게 시처럼 행과 연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처럼 네 줄씩 탁탁탁 나왔던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가사가 나와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빠른 래핑을 구사하는 그런 분이죠. 아웃사이더. 이번 앨범에서도 상당히 그런 빠른 발음과 트레이드 마크가 주를 이루네요. 자, 새 노래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 코멘터리 함께하고 있는데 네 번째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주보라의 날 떠날 거면이라는 곡입니다. 코멘터리 만나볼까요?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송명석 PD님이 전성기 시절 화요비를 떠올리게 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전성기 시절 화요비를 떠올릴 정도라면 감성이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을 목소리겠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주보라의 날 떠날 거면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우린 여기까지 이별 앞에 작아지는 나 어디로 갈지 몰라. 주보라의 날 떠날 거면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곡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한 느낌도 있고요. 들으면서 좀 처음 듣는 곡인데도 뭔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익숙하면서 좀 친근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요. 주보라 씨에 대한 설명 좀 해드릴게요. 2007년에 Once Again의 이별 후에 피처링을 참여로 또 음악 활동을 시작하셨고 2009년에 데뷔 싱글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곡은 피아노 멜로디가 상당히 인상 깊고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전형적인 좀 기승전결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발라드 성향이 짙은 것 같아요. 미디엄 템포 곡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뭐 발라드 곡들 중에서도 비트감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거든요. 발라드라고 다 들인 곡은 또 아닌데 사실 한국에서는 발라드 하면은 좀 드럼 없는 곡을 발라드로 많이 표현하는 곡들이 좀 만연해서 드럼이 있고 템포가 조금 있어도 발라드로 분류할 수 있는 곡들이 꽤 있는데 이 곡은 제 생각엔 발라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발라드 곡에 조금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가사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죠. 다섯 번째 노래입니다. 다누의 학교 가는 길. 2013년에 데뷔한 91년생 싱어송라이터라고 하고요. 다누라는 이 이름은 독일어로 그때의 그 순간, 그때의 순간이라는 뜻이라네요. 와, 상당히 짧은 두 글자인데 깊은 뜻이 담겨 있군요. 다누, 그때의 순간. 그래요. 이 곡은 정규 1집 타이틀곡이고 사람과 사람이 좀 함께 자주 지냈던 길 이런 것에 담겨있는 추억을 노래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다누의 학교 가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다누의 학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오, 저는 사실 다누라는 이름도 그렇고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도 그래서 조금은 좀 힙합이라든지 조금은 댄서블한 곡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루비한 곡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곡도 마찬가지로 발라드 곡입니다. 91년생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성숙하네요. 그래요. 싱어송라이터 본인이 쓴 곡이겠죠. 그래요.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해서
이런 좀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저는 이 앞으로의 행보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곡보다는 이 다음에 나올 곡들이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들으면서. 자, 이 코멘터리 계속해서 이어가죠. 다음은 슬리피와 송지은의 쿨밤입니다. 저희 곡 얼마 전에 들으면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리네요. 슬리피 씨는 아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언터처블이라는 힙합 듀오 두 분의 멤버고요. 상당히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시작했었던 그런 래퍼고요. 그리고 이 송지은 씨는 시크릿의 송지은 씨 그분 맞으세요? 네, 저랑 동갑일 겁니다 아마 90년생. 네. 자, 이 상당히 가사가 상당히 귀여운 그런 곡이었는데 여름에 듣기 편안한 그런 팝 곡이었어요 제가 듣기에.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슬리피 그리고 송지은의 쿨밤 듣고 올게요. Star Trek. 무더운 여름밤 같이 있고 싶어 시원한 한강 같이 걷고 싶어 돗자리랑 배드민턴 채 챙겨 나와 모기야 물지마 대충 입고 나와 방구석에서 센 에어컨 바람 말고 공기들이 자, 슬리피 송지은의 쿨밤 듣고 오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 전체적인 신스 사운드도 너무 매력적이고 일렉트로닉 피아노 사운드 너무 귀엽고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송지은 씨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슬리피 씨의 이 래핑도 상당히 톡톡 튀고 재밌고 했는데 제가 남자인지라 여자 목소리가 더 귀에 들어오는 건지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송지은 씨의 목소리를 막 엄청나게 좋다 막 유니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편안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진짜 목소리 진짜 좋은 분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었던, 예전부터 또 시크릿이라는 팀도 활동을 함께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새로운 매력을 또 이번 곡에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슬리피 씨는 사실 언터처블이라는 듀오로 활동을 하면서 좀 이름을 많이 알렸고 곡적인 분위기도 좀 더 좀 다크한 분위기가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밝은 분위기의 곡에서도 새로움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슬리피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로 자리 잡으셨다고 하던데 예전에 저 토크 프로그램에서 슬리피 씨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웃겨서 와 진짜 너무 재밌으신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키도 되게 크시고 전에 방송국에서 뵀을 때 왠지 저 딱 보면서 그때 토크쇼에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뭔가 멀리서 우러러 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슬리피 씨. 어쨌든 슬리피 씨와 송지은 씨는 예전에도 한번 그 함께 음악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또 계속해서 연을 이어가는 게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함께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시간이 흘러서도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네요. 자, 슬리피 송지은의 쿨밤 들어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어요. 자, 오늘 이 코멘터리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좀 발라드 곡이 좀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상당히 K-팝스러운 K-차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자, 맥케이의 Months of June, 그리고 스파이시 소다의 텅 빈 거리, 또 이어서 아웃사이드의 구름, 그리고 주보라의 날 떠날 거면, 나누의 학교 가는 길, 슬리피와 송지은의 쿨밤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 곡들 중에서 한 곡 정도는 우리 가족분들의 마음에 탁 드는 곡이 있었길 바랍니다. 저는 비밀로 하겠어요. 마음에 들었던 곡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검정치마의 좋아해줘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검정치마의 좋아해줘는 0969님 신청곡이에요. 날 좋아해줘 아무런 조건 없이 네 엄마 아니 아빠보다도 서울 아니면 뉴욕에서도 어제만 찾아온 사춘기처럼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 밤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네요. 해는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 밤 지샐 때 내게 말해요. 그대 친구 될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오셔서 글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윤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볼까요? 김아름님, 이제 종강에서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전공 공부도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꼭 다 해서 9월 개강 전 쫑디한테 당당히 다시 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계획하시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들 틈틈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하나하나 해보시고요. 어땠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영어 공부나 운동 이런 것들이 또 힘들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들 환경들이나 뭐 조건들이 또 다를 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전부. 그래, 화이팅 하십시오. 김수연님, 집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PC방에서 과제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있네요. 완전 피곤해서 지금 걷고 있는데도 어떻게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밤 공기 맡으니까 좋네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PC방 요즘에도 참 많죠? 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도 진짜 많았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덜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때 뭐 PC방 창업이 붐이고 막 이러기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대에 거쳐서 게임을 좀 즐기고 사랑하는 나라다 보니까 저 요즘에 완전 비디오 게임에 빠져서 시간 날 때 비디오 게임 하면서 좀 쉬고 있습니다. 틈틈이. 자, 이 노래 들어볼까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오겠습니다. 뜨겁던 해는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 어둠으로 물든 하늘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최낙중님, 대전에 살고 있는 최낙중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200일이라 푸른밤을 들으면서 손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친도 푸른밤 들으라고 꼬실 수 있게 사연 소개해주세요. 이 사연을 이제 빌미로 여자친구를 푸른밤으로 이제 영업하시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그래요. 최낙중 씨 200일 축하드리고요. 여자친구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근데 200일은 챙기는 거 아니라던데 제가 너무 뭐랄까 옛사람인가요?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구시대인가? 아니 어쨌든 200일 100일만 챙기는 거고 200일 챙기면 막 좀 아니라고 막 그러던데
아닌가? 200일은 챙겨본 적이 없어서. 4579님, 종현씨, 전 보통 밤 10시에 조깅을 하는데요. 내일부터 10시 반에 나가려고 해요. 커플들이 어찌나 많은지. 얘들아, 우리 인간적으로 조깅 트랙 중간에서 뽀뽀는 하지 말자. 부러우니까. 아니 근데 뛰면서 뽀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난 인정. 뛰면서 뽀뽀할 정도의 열정이라면 난 인정. 근데 조깅 트랙에서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뽀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깅을 못 하잖아요. 길을 막게 되니까. 예, 그래요. 그러진 맙시다 우리.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좀 진하게 하면은 이게 잡혀가지 않나요? 응? 아닌가? 어쨌든 그래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9940님, 지난 3월 7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100일 동안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가 오늘 귀국했는데요. 돌아오자마자 다시 떠나고 싶네요.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 나이가 들면 그러지 말 걸 하는 후회가 클까요? 그럴 걸 하는 미련이 클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혁오의 와리가리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7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지금 또 마음이 더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 인생의 정답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의 정답은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만의 정답은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정답이라는 게 뭐 내 인생의 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뭔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9940님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잘 생각을 해보시고 뭐 정답이 있다 없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든지 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좀 후회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뭐가 됐든. 0023님, 오늘은 인간관계의 가벼움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무거운 마음을 한 번 더 느끼고 녹초가 돼서 집에 왔어요. 힘내라고 위로해주세요. 신청곡 이승철의 아마추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좀 무거운 이야기들, 어찌 보면 무거운 이야기들,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네요. 인간관계의 가벼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무거운 마음,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많은 곳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왠지 혼자인 것 같고 이 사람들과 내가 뭐 괜찮은 관계를 괜찮은 인간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또 나의 진짜 속내를 정말 내비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라는 회의감도 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신 건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 회의감을 갖거나 자조를 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관계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 인간관계나 뭐 사회적인 무슨 뭐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혁오의 와리가리 그리고 이승철의 아마추어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요. 아마 그럴 줄은 알았는데.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혁오의 와리가리 그리고 이승철의 아마추어 두 곡 듣고 오셨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도연님, 화수목 3일 내내 전공 시험이 있어서 푸른밤 들으며 열공은 아니고 그냥 공만 하고 있네요.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어요. 거미와 로꼬의 누워 틀어주세요.
귀만이라도 좀 누울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컴공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뭔가 공부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니 뭐 표현은 열정적이라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이 시간에 뭔가를 한다라는 게, 이게 낮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낮에 일도 하고 남들 다 잘 때 깨어 있어서 무언가를 또 한다라는 건 부지런한 겁니다. 심지어 몇 배 부지런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지금 푸른밤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0480님, 쫑디, 작년 고3 시절에 진짜 좋아하던 오빠를 정말 친한 언니한테 뺏기고서 상처를 받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그 오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설레도 되나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신청해요. 들려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이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3 시절에 만났던 좋아했던 그 오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당장 정말 죽을 것처럼 나랑 저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진짜 울분에 못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찰나인 것 같아요. 사람 감정이 참 재밌죠. 그런 걸로 보면. 류지윤님, 쫑디, 지금 고2인데 동기 여부가 안 돼서 마음이 심란하네요.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요즘 들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사람이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피로도가 쌓이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전처럼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아, 나 왜 전처럼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자책하거나 더 채찍질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몸이 그만큼 피곤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왔는데 사람이 당연히 힘들죠. 조금 쉬고 회복을 한 후에 다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 나 왜 전처럼 지금 못할까? 라면서 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이러면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쉬시길 바랄게요. 짧은 시간이라도. 거미와 로꼬의 누워, 그리고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거미, 그리고 로꼬의 누워, 그리고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두 곡 듣고 오셨어요. 자, 계속해서 가족분들 사연 만날게요. 4711님, 오늘 몸이 피곤해서 친구와의 약속을 못 지켰어요. 친구가 많이 화가 났는데 노래로 마음을 대신 전하고 싶어요. 김진표의 미안해서 미안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친구분 마음 잘 풀어주시고요. 또 푸른밤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더 빠른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 되게 쓰라린 말인 것 같아요. 미안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미안해하고 있는 이 모습마저도 미안한 거잖아요. 이런 감정을 다들 좀 느껴보는 것 같아서 공감이 가서 더 또 왠지 씁쓸하고 그런 것 같네요. 김수지님, 이번 주는 수행평가로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2주 후면 시험이니
왜 시험 기간만 되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왠지 좀 여유롭게 좀 이렇게 몸을 편히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다. 운동을 하면 시간이 더 안 가는 경우들도 있죠. 아, 그런 걸 떠나서 제 정신이 좀 확 쏠릴 정도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7651님, 쫑디, 오늘 부모님이 하루 종일 싸워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네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여행을 다녀오시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따로 말할 상대가 없고 우울해서 짧게 문자 남겨봅니다. 아이유의 우울시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글쎄 집안일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길게 들은 것도 아니라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달래주시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좀 진정이 되시면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항상 혼자 있을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뭐 아빠가 되었든 뭐 누군가의 선생이 되었든 누군가의 아들이 되었든 어떤 모습이든 어쨌든 나라는 사람 그 하나만으로 되게 좀 혼자서 뭐 나의 미래라든지 과거라든지 이런 걸 좀 되새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상당히 멍 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좀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생이 좀 농도를 높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부모님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엄마를 너무 사람처럼 안 보고 그냥 엄마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또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고 또 한 명의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6639님, 다이어트 한다고 베란다에서 운동하다가 창틀에 걸려 그만 발목을 접지르고 말았네요. 엄청 심하게 접질렀나 봐요. 팅팅 부어오른 발등이 너무 아파요. 지금 냉찜질 중인데 냉찜질의 좋은 자세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제가 냉찜질의 좋은 자세는 잘 모르지만 지금 내일 꼭 병원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발이잖아요. 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 쓰는 신체 부위란 말이죠. 자주 정말 많이.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이렇게 또 한 번 다치면 계속해서 또 접질릴 수 있으니까 처음 다쳤을 때 좀 치료를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한 번 다치면 이게 회복은 조금 빨라도 또 다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아이고. 일단 냉찜질, 온찜질 이것도 다친 부위나 그 상처된 그 조직 부위에 따라서 또 뭐가 좋고 나쁘고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또 냉찜질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죠? 김진표 그리고 진아의 미안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이유의 우울시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넌 날 아프게 하는 건 지금도 난 행복하진 않은 건 너를 사랑하지만 이제 이쯤에서 그만해. 우울하다 우울해 지금 이 시간엔 우울하다 우울하다 우울해 지금이 몇 시지 11시 반 우울하다 우울해 김진표와 진아의 미안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이유의 우울시계 두 곡 듣고 오셨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혜주님,
수요일부터 오른쪽 어금니 뒤쪽 잇몸이 아파서 봤더니 사랑니가 나고 있더라고요. 뭔가 얼떨떨한 기분이에요. 지난달에는 민증 발급 통지서도 날아왔는데 이제 진짜 저도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말 그 시간이 다가오니 기분이 이상하고 조금 겁이 나네요. 어반자카파의 어른이 되는 일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랑니라는 게 좀 나이에 따라 나거나 그러진 않죠. 좀 성장기 좀 지나서 또 20대 후반에 나는 분들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지금 근데 류혜주님은 뭐 민증 발급 통지서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 17세 때 나오네요. 지금 뭐 16세인가 어쨌든 그래요. 서서히 그렇게 또 커가는 거겠죠. 근데 뭐 민증이 발급되고 어금니가 사랑니가 난다고 어른이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20살이 딱 넘는다고 어른이 될 것 같지만 성인이 되는 것뿐이지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른이 되려면 진짜 많은 것들을 겪고 배우고 알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저도 어른이 아니어서 저도 아직은 어른이 아니어서 그리고 언제 될지도 되게 까마득해가지고요. 빨리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 아직은 류혜주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네요. 조금 이상하고 겁나고 그런 기분을 느꼈고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예. 진짜 어른이신 분들이 보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화해주시나. 자, 어반자카파의 어른이 되는 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변했고 이제 좀 담담해. 모든 게 다 불공평해도 모두가 받아들이며 살아. 취준생 생활이 길어지고 있네요. 매일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보지만 생각과는 달리 넣을 수 있는 곳도 한계가 있고 지원한 곳에선 쉽게 연락도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져요.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취업한다고 해도 오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끝엔 늘 밝은 미래가 꿈꿔지지 않는 요즘이라 생각이 스치네요. 이효원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는 말자고요. 긍정적이던 사람도 취업 준비를 하면 비관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효원님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매일매일 걱정이 너무 많겠지만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미리 걱정부터 하겠지만 경험상 꼭 나쁜 일만 계속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갖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오늘 끝곡 신정원님이 신청하신 잔나비의 파라다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흔들리는 달빛 아래 저 소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얼싸안고 한 발짝 한 발짝 무거운 발걸음 꿈을 향해 떠나 간다.